네, 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청문회 날짜가 다음 달 11일로 잡혔습니다. 검찰 내부, 외부에서는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이 약 2주 뒤로 미뤄지면서 여당 의원의 이탈 가능성을 바짝 경계하는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다음 달 11일에는 검사 청문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대상이 된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대장동 또 백현동 사건을 수사했었는데요. 때문에 이제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수사 보복이자 재판 방해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검사 탄핵 소추는 신중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는데요. 다만 이제 검사를 탄핵 소추해서는 안 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활용한 검찰의 내 식구 감싸기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 건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가장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그리고 수사의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것 또한 모르는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 있는 수사에서 검사들이 정말 공정하게 수사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정말 당당하게 공정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지 않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제어해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어가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검사는 기본적으로 파면이 불가능합니다.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두지 않은 이유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과거 군사독재 시절을 겪으면서 검찰을 마치 수족을 부리듯이 했거든요. 사법부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러니까 그랬던 경험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검찰은 최소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런 제도를 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검찰 스스로 내부 제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수사해도 상관이 없단 말인가라고 하는 반론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을 제어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결국은 입법부가 탄핵 소추를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장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탄핵 소추안 발의가 타당한지 아닌지 청문회를 열어서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 행위 자체를 이거를 그냥 무조건 비난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찰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쩐 입장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난 뒤에 나오셔서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살리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강도 높게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증교사 혐의, 무혐의, 무죄가 나오자마자 지금 검찰 죽이기, 검찰 해체에 들어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 탄핵 시도가 벌써 10명째입니다. 거기다가 검사 탄핵도 모자라서 탄핵 청문회까지 열겠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를 살리고 그리고 검찰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의도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1일 날 예정돼 있죠. 강백신, 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 개최. 우선 강백신 검사의 경우에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지금 탄핵 청문회를 열겠다는 건데요. 이게 피의사실 공표했다고 해서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엄희준 검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모해 위증을 교사했다는 사유인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에 2차례나 조사하고 재심의해서 무혐의가 나왔던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또다시 엄희준 검사를 탄핵 소추하고 청문회까지 열겠다. 도저히 저희들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그리고 21대 국회 때 탄핵 소추됐던 안동원, 이정섭 두 검사 모두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정섭 검사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면서 9대 0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김영철 검사 역시 마찬가지죠. 그 최서원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에게 위증 교사했다는 혐의인데 얼마 전에 공수처에서 무혐의 처분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따져볼 때 탄핵 사유가 되지 못한다.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중대한 법적 위반이 있을 경우에 시행하는 불가피한 아주 극단적인 조치인데 과연 중대한 법적 위반 사실이 있는가? 민주당에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저도 예. 좀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신문하고 인터뷰했더라고요. 검사 탄핵에 대해서 축구 경기를 하면서 상대편 선수를 퇴장시키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라고 축구장에 들여보냈더니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하겠다고 들어가서 럭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때 그러면 퇴장시키지 않고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구체적인 사례 말씀하셨으니까요. 강백신 검사는 대선 그러니까 대선 개입할 때 그때 이른바 김만배 인터뷰와 관련해서 그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예요. 근데 재판부가 계속 성명을 요구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도대체 이게 명예훼손 사건이거든요.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했다고 지금 기소를 한 거예요. 대통령이 뭘 명예훼손을 했다는 건지 해명하라고 설명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근데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도대체 대통령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을 했는지조차 특정하지 못하는 검사가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고 기자 집을 막 압수수색합니다. 그랬던 당사자입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뿐만 아니라 반부패 수사부장이나 지금 부장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소추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어떻게 내렸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내렸습니까? 압수수색을 제대로 한번 확인을 했습니까? 아니면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소환 조사를 해봤습니까? 이렇게 수사를 하니까 이것 자체의 판단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겁니다. 국민 대다수가 여론조사 봐도 대다수가 동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설명할 때는 항상 헌법 정신을 얘기하던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 정신은요.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에 관한 부분이에요. 본인들 스스로가 그거 훼손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한 검사에 대해서 자신들이 기소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검사가 하도록 그냥 내버려둬야 됩니까? 전 대다수 국민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있다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본인들의 생각과 다른 수사 결과가 나오면 무조건 편파적인 수사다, 잘못된 수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수사했던 사안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혐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사실상 무혐의 판단을 내린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서 탄핵 사유를 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강백신 검사 같은 경우도 이제 피의 사실 공표와 함께 이제 뭐 불법 압수수색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그 신앙님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김 네. 소장님. 신앙님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 우리 한국 언론 현대사에서 끔찍할 정도의 부끄러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사건의 큰 틀을 보고 좀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친한계 신주호 전략기획부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고모가 한동훈 대표와 가족을 향해서 저주의 말로 비난했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직을 맡은 사람은 언행에 좀 진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현재 당원 게시판 갈등이 계속해서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한 언론에서 이 표현을 썼더라고요. 고륙상쟁이라고. 대체 지금 이게 뭔데 이거 가지고 국민들 삶이 이렇게 힘든데 집권 여당에서 서로 간에 편 갈라가지고 싸워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간단하잖아요. 사실은 굳이 사법적인 문제까지 끌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가족과 관련해서 정말 가족한테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요. 진짜 가족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뭔가를 댓글을 달아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잖아요. 대표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했다고 하면 진짜 본인이 거기에 어떤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부적절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끝날 일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또 상대편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집요하게 공격하다 못해 그걸 또 방어한다고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고모까지 끌어들여서 고모가 SNS 글까지 마치 뭔가 이번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반박하는 논리로 활용한다는 거는 국민들 보시기에 굉장히 볼썽사나워 보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그만 싸울 때도 됐는데 문제는 이게 그냥 이것 자체로 감정 싸움의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배경에 한동훈 대표도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이나 친윤계에서 한동훈 대표를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시도가 숨어 있다거나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뭐 지금 그 이른바 얘기 나오는 것처럼 명태균 게이트라고 얘기하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자유로우니 저쪽에 공격을 받을 거니까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또 반격할 수 있다는 식의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가다 보면 집권 여당 자체가 흔들리고 대통령 지지율은 바닥이고 고통받는 건 국민들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수습할 거면 빨리 수습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계속해서 관련한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 김 소장님께서 100%다 해주셨는데 정말 좀 창피하기 짝이 없다. 지금 굴러가는 양상을 보면 정말 우리 국민의힘이 건국 정당의 후예, 산업화 정당의 후예가 맞는지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김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초동 대처를 잘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의 가족도 우리 당원 게시판에 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비난할 수 있고 김건희 여사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이 올라온 여러 가지 포맷, 패턴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좀 부자연스럽고 이상하다라는 그런 측면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된 글이 1분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올라온다. 이런 부분들은 누가 보더라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한 걸 좀 빨리 해명해달라, 속 시원히 설명을 해달라라는 거였는데 한동훈 대표가 명쾌한 해명을 하지 않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미 이제 21일, 3주 이상이 지났는데 초동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뭐 예를 들어서 가족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어떻게 된 거냐. 보니까 뭐 가족 중에 한 명이 어떻게 했다더라. 그러면 기자들이나 우리 언론사에 정말 이건 잘못된 행동이다.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을 혼내줬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진화하려고 했었더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이제 지금 서로 고소 고발전을 좀 주고받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어제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인가요? 예. 김건희 여사의 고모까지 등장시켜가지고 비난을 했다더라. 이런 식의 대처는 정말 지나치게 유아적이다.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쳐다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앞으로 이제 이 지금 돌아가는 양상이 계파 싸움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당원 게시판 문제는 당원 게시판 문제로 끝나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양측이 무슨 헤게모니 싸움이다, 계파 싸움이다 이렇게 번지게 될 경우 자 이제 우리가 정말로 원치 않는 정말 위태로운 상황까지 봉착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원 게시판 문제는 당원 게시판으로 끝나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법 제표 결과 관련해서 영향은 없을까라는 많은 궁금증을 낳기도 하거든요. 여당에서 단일 대우가 흐트러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저도 그 점이 상당히 걱정이 되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절대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아니 되는 그러한 이제 법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내 분란 상황이 결국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막아내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진단하는 현재 우리 당내 상황은 그래도 김건희 특검법은 막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절박함, 단일 대우는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지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지도부 입장에서도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만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돼서 통과된다? 굉장한 정치적 부담을 짊어지게 되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물론이고 조국 혁신당에서 내놓은 한동훈 특검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뚫리면 한동훈 특검법도 뚫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황을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어제 국민의힘 중앙 당사를 검찰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명태균 씨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뭐 눈에 띄었던 거는 국민의힘의 태도였던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뭐 협조하겠다. 일단은 뭐 정치원 어떤 정치의 어떤 뭐랄까요? 정치 활동을 해야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뭐 대응하겠다. 이렇게 좀 차분하게 좀 대응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왜냐하면 한 정당, 특히 집권 여당의 당사를 압수수색하는데 예. 어쩜 저렇게 여유만만할 수 있겠는가. 이전에 뭐 고발사주 사건이나 이럴 때 봐도 당사 압수수색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잖아요. 여기를 와가지고 압수수색한다고 하는데 저렇게 느긋하게 압수수색을 볼 수 있겠는가. 근데 그 태도도 조금 이상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압수수색한다 그러면서 오전 오후 나눠서 당사하고 의원회관 쪽에 국민의힘 사무실을 이렇게 따로따로 압수수색하는 것도 미리 대비하라고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뭐 본질적으로는 공천 자료들이 남아있질 않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수수색해도 가져갈 게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겠고 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여론조사 경선 개선 TF 만들겠다고 얘기한 지 한 사흘 만에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자유롭다고 하는 거죠. 친한계 인사들도 자유로운 거거든요. 그러면 당계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 친윤계에서 거세게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오히려 명태균 게이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전에 공천받은 사람들을 수사하거나 공천 과정의 부적절성을 수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반격의 카드가 된다. 뭐 이런 인식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바라볼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공격을 당한다 하더라도 한 정당이 공격당하는 건데 그걸 이런 방식으로 계파적 인식을 가지고 바라본다고 하는 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부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빼고 마치 창원에서 뭐 이른바 뭐 어떤 사람 뭐든 어떻게 칭하든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을 전체를 흔들 만큼 여론조사를 하고 또 그게 일정하게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정도 상황이 됐다고 하면 결국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개입이야 하는데 과연 거기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잊지 말고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평론가님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작에 불과하죠.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이 사안이 도대체 어디까지 확산될런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만 해도 저희들로서는 무척 끔찍한 상황인데요. 지금 상당히 많은 정치인들이 우선 거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 자체가 저희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고요. 어제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네. 이제 무슨 검찰과 우리 당이 서로 짜고 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냐, 그러한 압수수색이 아니냐, 뭐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당 입장에선 지금 공천 개입 문제, 여론조사 조작 문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명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우리가 정말 스크럼을 짜고 막을 만한 명분이 지금 없는 상태다. 그래서 저희가 협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민주당이나 밖에서 볼 때는 무척 차분한, 지나치게 차분한, 더 나아가서는 짜고 치는 그런 압수수색이 아니냐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선 창원지검이 강력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이 사건에 임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